이게 뭐야? 낙타 금지 마루케.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 강병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두바이로 휴가를 나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운전하는 법,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요 가장 큰 두 개의 도시인데요, 이 사이에 있는 도로들은 대부분 다 미국 대륙처럼 큼직큼직하고 차로 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이제 차선도 엄청 많은 아주 넓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운전하는데 그렇게 뭔가 좀 어렵거나 또 다른 운전자들이 공격적으로 운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차선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앞에 보시면은 차선이 정말 좁은 데가 이렇게 편도 3차선이고요 메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좁은 데가 편도 한 6차로, 많은 데는 편도가 한 9차로까지 되는 고속도로들이 있으니까 왕복 18차선짜리 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차선이 많다 보니까 그 분기점에서 빠져야 될 때 건너가야 되는 차선의 개수가 많아서 미리미리 차선을 옮겨놓지 않으면 이 분기점에서 빠질 때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분기점입니다. 사실 이 두바이 쪽의 분기점은 진짜 길을 잃어버리라고 일부러 좀 어렵게 꼬아놓은 입체 교차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싶으면은 그냥 우회전,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270도 삐통하는 이 형태가 거의 일반화된 포맷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체 교차로가 얘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가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기점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매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못 보면은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엉뚱한 입체 교차로의 출구 쪽으로 빠져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번 턴에서 실수하면 다시 계속 회전해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입체 교차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입체 교차로를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A 고속도로에서 B 고속도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방법을 놓치게 되면 무조건 어딘가로 나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점은 과속 카메라 단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하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카메라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익숙하실 텐데, 이 두바이 쪽에서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해외 내비게이션 앱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과속 카메라의 위치를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가 약간 이 과속에 좀 엄격한 나라거든요. 초과 속도에 따라서 10km 초과, 20km 초과, 30km 초과마다 그 과태료 부과되는 단위가 아주 촘촘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2018년도 이전까지는 이 그레이스 스피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시속 100이면 101km부터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 속도 제한의 유예 이 속도 영역대를 제공해 줬거든요. 그걸 그레이스 스피드 개념으로 봤는데 한 10km, 20km 정도는 단속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지금은 몇 킬로를 넘으면 걸리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10km만 넘어도 단속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 체계가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위에 크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중앙에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서 있는 그러한 카메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고도 없고, 그리고 워낙 이 차로들이 넓어가지고 중간 차로쯤에 있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카메라 위치를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앞쪽도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편도 7차선, 7차선이 7개의 차로 정도 있는데 이게 거의 일반적인 크기인 것 같아요. 두바이와 아부다비 이쪽에 있는 고속도로들,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대부분의 고속도로들은 제한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이렇게 편도 한 6차로 정도 이상 되는 길들은 한 시속 140km, 높은 구간은 최대 160km까지 있는 거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 깔려있는 이런 편도 4차선, 5차선 정도 되는 길들도 90에서 100, 110 정도의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지나가는 차들의 평균 속도가 높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두바이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운전 포인트는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우리나라도 거칠다라고 느꼈지만 이 두바이의 과속 방지턱은 진짜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공격용 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시속 한 30km로만 넘어가도 차 전체 셰시가 박살날 것처럼 정말 과당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목적에 충실한 과속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이 있는 곳은 확실하게 감속을 하시고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타이어가 진짜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뾰족하고 높고 거친 형태의 방지턱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두바이에 와가지고 마츠다 6를 빌렸습니다. 이 차를 꼭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이 차는 우리나라의 그 기아의 원조 스포츠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콩코드의 후속 모델입니다. 네, 이 콩코드 모델이 나중에 그 제너레이션이 쭉 넘어온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게 마츠다 6였거든요. 이 마츠다의 대표적인 중형 세단, 중형 스포츠 세단의 전륜구동 방식의 차량입니다. 제가 수동기 운전을 처음 배웠던 차가 콩코드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차의 그 어떤 향수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재의 콩코드 버전은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지금도 마츠다 6는 굉장히 운전 재미를 잘 강조하고 있고 고속주행 시에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다만 좀 스티어링 반응은 전동 시스템 때문에 약간 밋밋해진 느낌들이 좀 없잖아 있지 않고, 또 이제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6단 변속기 같은 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가 2500cc 배기량을 가지고요. 이 두바이에서 제가 타고 다닐 때의 평균 연비가 15에서 16 정도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할 때는 그래도 연비가 거의 한 16, 17 정도까지를 꾸준히 찍어줄 정도로 꽤나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내도 굉장히 넓고 전반적인 디자인도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렌트카는 워낙 하이 트림에 옵션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오디오 화면도 없고 그냥 오토 에어컨 듀얼존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주행 모드가 딱 하나 있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주행 모드 딱 두 가지밖에는 없더라고요. 이쪽 두바이 쪽에 오시면 아마 사막 쪽에 투어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막 쪽에 가면은 굉장히 좀 멋진 카페들도 몇 군데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막 쪽에 접근하다 보면 비포장 구간들도 만나게 될 건데요. 이 비포장 구간을 달리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비포장도로 똑같은 흙이라도 어떤 데는 좀 단단하게 다져있는 흙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정말 사막의 그 고운 입자의 모래처럼 푹푹 빠지는 노면이 있어요. 근데 처음 오시면 그 노면을 구분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차를 빠뜨렸습니다. 완전히 이 한쪽 구동륜이 휠이 절반 정도가 땅속으로 잠길 정도로 파묻혀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청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이 4x4 트럭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밧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끌어내서 겨우 30분 만에 빠져나왔던 이런 제대로 두바이의 오프로드 경험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사막 쪽에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노면을 잘 살피시고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2륜구동 자동차보다는 4륜구동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시는 걸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두바이 자동차 여행할 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기름값이 정말 싸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휘발유가 그 옥탄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91, 95, 98 세 가지를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엔진이라서 91을 넣을까 하다가 그냥 95를 넣었거든요. 조금 연비가 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95를 넣어도 리터당 금액으로 쳤을 때는 2.4 디르함 정도 나왔습니다. 330원이니까 1리터에 한 8,900원 정도 수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리터당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주유를 할 수 있으니까 디젤보다도 한참 더 싸게 기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마츠다 6 기준으로 연료 탱크가 딱 4분의 1 남아있을 때 완전 가득 채우는 75%를 채우는데도 금액이 4만원 정도 나왔어요. 진짜 대단하죠. 이게 뭔가 차를 RPM을 아끼지 않고 그냥 막 탈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산유국 클래스답죠. 사실 전체적으로 이 두바이는 운전하기는 굉장히 좀 편안한 도시예요. 자동차 없이는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도로들도 잘 되어 있고 또 이 관광 명소들이나 쇼핑몰들에도 주차장 공간들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차비를 받는 경우도
거의 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직접 자동차를 빌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